오늘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뉴스가 또다시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기사에는 상장의 배경과 꽤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 스페이스X가 8천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지, 그리고 이 루머가 왜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만은 아닌지 정리하며 테슬라 소식, 일론 머스크와 유럽연합의 전쟁 상황, 파이퍼 샌들러가 재확인한 목표 주가 500달러, 그리고 로드스터 준비 상황 등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늘 미국장이 끝나기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 내용은 스페이스X가 2026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루머와 비슷해 보입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관련 사안에 정통하다라고 밝혔지만 또 동시에 관련 내용이 기밀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신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될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수치인 밸류에이션 8천억 달러가 아니라 1.5조 달러를 노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왔던 루머 기사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자금을 추가로 펀딩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내년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8천억 달러에 추가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된 블룸버그 같은 경우 내년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데 이때 밸류에이션이 8천억 달러가 아니라 1조 5천억 달러를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사 역시 스페이스X 혹은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컨펌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루머 기사처럼 잘못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게 되면 다가오는 스페이스X 상장이 꽤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사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이사에서 스페이스X를 어떻게 상장할지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이 상장 준비를 위한 핵심 인물 채용 역시 준비가 되었으며 동시에 상장을 통해서 얻게 된 자본을 어떻게 사용할지와 관련된 논의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페이스X의 매출 정보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 총 매출 15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테슬라의 한 분기 총 매출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스페이스X의 연간 매출이 현재로서는 테슬라 한 분기 전체 매출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중요한 점은 스타쉽이 본격적으로 발사가 되는 순간부터 이 매출은 퍼센티지 단위가 아니라 몇 배, 사실 10배 이상 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펠컨 9이 가장 저렴하게 우주로 수화물을 보낼 수 있는 운송수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스타쉽 같은 경우 이 펠컨 9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비용으로 우주로 수화물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타쉽 같은 경우 수화물 적재 공간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이전에는 너무 크기가 큰 인공위성 같은 경우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타쉽 같은 경우 이 수화물의 크기와 관련된 문제도 해결되며 킬로그램당 비용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10배, 100배 단위로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X 게시글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매출의 대부분은 스타링크를 통해서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된다면 상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 일론 머스크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 건설에 사용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쏘아 올리는 수단 자체는 스타쉽을 활용하여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 같은 경우 따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칩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을 상장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가오는 AI5 칩, 그리고 AI6 칩이 기존의 다른 추론 칩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는지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우주에 추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면 여기에 사용되는 칩은 테슬라에서 주도하는 AI5 혹은 AI6 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만약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스페이스X는
테슬라의 주요 고객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를 상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펀딩은 AI 추론칩을 구매하기 위해서 테슬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블룸버그 기사 같은 경우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37분에 기사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가 나오자마자 에코스타의 주가가 10% 가깝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코스타 같은 경우 스페이스X의 주파수 라이선스 판매에 동의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해당 기사가 나오고 딱히 큰 반응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확인된 기사도 특정 기업의 주가 펌핑용 혹은 관심 끌기용 루머일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최근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을 정말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 지구가 아닌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페이스X IPO 루머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루머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동시에 삼성에서는 테슬라의 차세대 AI5 칩 생산 준비에 발맞춰 미국 채용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잡한 파운드리 문제를 해결하고 수율 안정화를 위해서 고객 엔지니어링 팀에 베테랑 엔지니어들을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오늘 또 먼 미래도 아닌 3, 4년 내에 우주 데이터 센터가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제일 원칙으로 봤을 때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며 발열 문제를 잡는 것보다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전력 문제와 발열 문제를 동시에 잡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카르다쇼프 척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2형 문명도 아닌 3형 문명을 노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카르다쇼프에서 말하는 1형 문명은 태양이 제공해주는 모든 에너지 중에 지구에 도달하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1형 문명이고 2형 문명 같은 경우 태양 에너지 전체를 활용하는 문명이 됩니다. 그리고 3형 문명 같은 경우 태양뿐만 아니라 우리 갤럭시 내에 존재하는 모든 태양과 같은 행성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문명이 3형 문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무슨 공상과학에 빠져 사는 사람의 허언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재착륙 가능한 로켓과 스타쉽을 현실로 만들고 있으며 전기차까지 현실로 만들었으며 스타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단순한 허언증 환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이와 함께 카르다쇼프 척도 기준 3형 문명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달에 건설하는 공장과 매스 드라이버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매스 드라이버입니다. 뭔가 엄청나게 길쭉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레일건과 아주 비슷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일건은 전력을 이용해서 투사체를 발사하는 기기인데 달에 건설되는 매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투사체를 발사하는 게 아니라 달에서 필요한 자원을 추출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우주로 쏘아내는 기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현실감 없이 들릴 수 있는데 옵티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순간 노동력에서 해방이 되고 달에서 필요한 전력만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모든 SF 영화에 나왔던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 달의 중력 자체가 지구와 비교했을 때 6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지구에서 우주로 뭔가를 쏘아 올리는 것보다 달에서 무언가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게 훨씬 더 비용 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지구에서 자원을 쏘아 올리는 것보다 달에서 자원을 보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와 AI의 융합이 필요하고 이 AI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키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벌써 스페이스X에서는 스타쉽이 잘 진행 중이지만 스타쉽과 함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엄청난 양의 칩이 필요하고 이 칩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스페이스X 상장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EU 검열과 관련해서 아일랜드 미디어 규제 기관에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들이 나를 먼저 개인적으로 표적으로 삼았으니 나도 똑같이 돌려받게 할 것이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일론 머스크는 누누이 강조했듯이 먼저 싸움을 걸지는 않지만 누군가 싸움을 건다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와 함께 EU에 대한 진실을 X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해산되어야 하며
선출직 기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EU 대통령은 직접 선출되어야 됩니다. 현재 유럽연합의 시스템은 민주주의가 아닌 관료주의에 의한 통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유럽연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습니다. 벌써 집행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누가 해먹을지 서로 돌아가며 자리를 맡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럽 전체의 범죄율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며 일론 머스크에게는 미국 대통령 대선 주자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조차 금지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한 게 유럽연합의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이 얼마나 크게 망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수입이 유럽 공공기술 기업 전체 세금보다 많은 게 현재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의 모든 테크 기업들은 뒤처져 가고 있으며 미국 테크 기업에 빌붙어서 벌금 부과라는 형태로 피를 빨아먹으며 생존하고 있는 게 유럽연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FSD의 인상적인 테스트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엣지케이스님께서 공유하신 이 영상을 보면 로봇택시가 주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술 취한 취객이 도로 위에 난입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갑자기 차량 앞으로 다가오니 FSD는 슬금슬금 후진을 하다가 어떻게 도망갈지 궁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취객이 조금 자리를 비우자 빠져나가려고 시도하고 다시 길을 막으니까 빠져나가기 위해서 각도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 자체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은 또 다른 자율주행 회사인 유로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앞서 영상과의 차이점은 이 영상은 회사가 마케팅용으로 제작해서 공개했다라는 점과 테슬라와 같은 극단적인 예외 케이스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잘 하는 것은 더 이상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이모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웨이모 로봇택시를 가동하며 실제 큰 사고가 일어날 뻔한 상황에서 웨이모가 얼마나 안전하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공유합니다. 분명 사람이 부주의하게 운전했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보이지만 웨이모의 로봇택시 역시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공지능 혹은 주행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갖춘 자율주행의 경우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운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로봇택시 시대가 열리고 나면 이후 살아남는 기업은 마일당 비용이 가장 낮은 기업이 됩니다. 단순히 자율주행을 특정 지역에서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지표로 바뀌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다룬 제이슨 씨의 테슬라 자율주행 180도 평가 전환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더 나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운전석에서 처음 접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표정과 톤만 들어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뛰어난 성능을 갖췄기 때문에 유럽에서 FSD 동승 체험은 국가를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더해서 덴마크와 스위스까지 추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와 로봇택시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유럽연합 전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조금은 염려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족시키고자 하는 대상은 자기들끼리 돌아가며 선출되지 않은 주요 직위를 남용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FSD를 미래에 직접 경험하게 될 시민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매번 편법이 아닌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 시점으로 보면 더욱더 많은 갈등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유럽연합과의 전쟁 역시 미래에는 똑같이 기억될 것이라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이 이번 할러데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된 그록과 통합된 FSD입니다. 이번 영상이 더욱더 인상적인 내용은 그록에게 단순하게 내 목적지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목적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니까 그록이 그 목적지를 스스로 찾아서 FSD에 입력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록은 단순하게 사용자가 지시하는 것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그lok이 가지고 있는 내부 모델을 통해서 추론을 돌리고 그 결과값을 테슬라 차량에 바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인상적인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다양한 기관들은 계속해서 높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 $500의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테슬라 FSD 커뮤니티 트래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트래커 같은 경우 벌써 몇 년째 제가 참조하며 여러 번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이 커뮤니티 트래커가 특별했던 이유가 버전 13에서 버전 14로 바뀌며 안전도 자체가 20배 증가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에서 바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 $500는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 트래커에 따르면 FSD 버전 14.1 같은 경우 가장 안전한 수치를 성취하였고 오히려 14.2로 바뀌면서 운전자 개입 빈도가 조금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패턴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FSD 업데이트를 보게 되면 큰 버전 안에서 한 번 큰 점프가 일어나고 조금 뒤로 갔다가 다시 큰 점프가 일어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버전 14.1 같은 경우 최우선순위로 삼았던 게 운전자의 안전도였고 그리고 그 다음 버전 같은 경우 2순위였던 편안한 주행에 초점을 맞춘 업데이트였는데 그 결과 운전자 개입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일론 머스크 평가에 따르면 자각이 있는 버전인 14.3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더 큰 점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리튬 배터리 가격 추이 변화입니다. 테슬라가 2016년에 모델 3를 공개했을 때의 배터리 가격은 지금보다 3배 이상 더 비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배터리 물량이 2배 증가할 때마다 배터리 가격은 18%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자율주행 덕분에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패턴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 전기차가 인류의 미래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을지 손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에서는 로드스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 채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로드스터 공개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채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